오늘 어쩐 일이세요? 어르신. 아, 당뇨가 있으시다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르신께 좋은 당뇨약을 하나 추천을 해드릴 테니까 이 약을 드셔보십시오. 아마 굉장히 많이 좋아질 겁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다시 뵙겠습니다. 처방전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드립니다. 드리면 어르신이 이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에 가겠죠? 약사님이 복약 지도를 해주시고 환자분께 약을 드려요. 정 원장이 좋은 약을 처방해 줬겠지? 하고 이제 약을 먹기 위해서 열어봅니다. 그러고 나서 딱 또 쏟아보니까, 어이? 알약이 이렇게 크다고? 아니, 아까 나한테는 뭐 당뇨가 뭐 심하지 않다고 그러면서 좋은 약을 준다 그러더니 이렇게 알약이 큰 걸 보니까 내가 당뇨가 심했나 보네. 아니, 알약이 크다는 거는 약이 세다는 거잖아. 하면서 다시 저한테 오셔요. 그러고 나서, 아니, 왜 이렇게 알약이 크냐?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병원에 가서 당뇨 진단을 받고 약 처방을 받아보시면 대부분의 당뇨 환자분들이 깜짝 놀래요. 약이 좋고, 뭐, 스마트하고 약하면 알약이 되게 작다. 이런, 이제, 그리고 반대로 이렇게 알약이 크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내가 병이 더 심한 게 아니야? 아니면은, 뭐, 약을 더 세게 써야 돼? 그럼 독한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생각을 이제 가지게 되죠. 그러면서, 나 이거 약이 너무 커서 삼키기도 힘들고, 나는 이렇게 센 약을 먹는 게 좀 부담스러워. 라고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부터 제 강의 영상을 잘 끝까지 들어보시면은 이 약이 얼마나 좋은 약인지, 당뇨에 있어서 중요한 약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되실 겁니다. 그러면서 다음부터 이 약을 먹는 것이 되게 기분이 좋고 즐거운 일이 될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자, 그러면 왜 알약이 커졌을까요? 궁금하시죠? 바로 그 부분을 제가 오늘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고 시원하게 해답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 바로 당뇨약에 있어서는 이 성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성분이 뭐냐? 바로 메트폴민이라는 당뇨에 있어서는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성분이 이 속에 들어가 있다. 두 번째가 있어요. 커지는 이유가 요새는 서방정의 형태로 주로 나오고 있다. 서방정이라는 건 약이 천천히 녹는다는 뜻이잖아요. 여러 번 먹을 거를 한 번에 먹어서 그 지속 시간이 오랫동안 유지되도록 하게 한다라는 약물 방출 기술의 특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또 하나, 세 번째는 약이 커지는 원인 중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이 약 안에 다른 약하고 이미 섞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들어갈 때보다 다른 약 하나가 추가되어 있으니까 조금 더 커질 가능성이 많죠. 근데 이 세 가지 중에서 오늘 제일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들어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바로 첫 번째입니다. 뭐다? 메트폴민이라는 성분에 대해서요. 2023년도에 당뇨학회에서 당뇨 그 약물 치료 지침을 해마다 이제 리비전해서 의사들한테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데, 당뇨 치료에 있어서 첫 번째 의사가 선택해야 할 약물은 바로 메트폴민이라고 교과서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즉, 당뇨를 치료하는 모든 의사들에게 있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단 하나의 약만 처방할 수 있다면은 어떤 약을 처방할 거냐? 바로 메트폴민을 처방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요새 당뇨약들이, 신약들이 지난번 영상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약들은 다 어디 가고 또 좋은 약도 많다고 했던 것 같은데 왜 메트폴민을 첫 번째 약으로 선택해야만 하는가? 그게 궁금하시죠? 그리고 그것이 어째서 알약이 커지는 원인과 연관이 되어 있는가? 그것도 궁금하시죠? 그 궁금증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우선은 우리가 메트폴민을 이해하려면 이 약이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졌고 지금까지 어떤 역사로 진행되어 왔는지를 좀 이해하는 게 좋겠죠? 수백 년 전부터 우리가 민간요법으로 써오던 약이에요. 특히 그 중세시대 때, 또 당뇨가 있었겠죠. 근데 이제 당뇨병이라는 개념은 없고, 단지 이제 증상으로 볼 때
다뇨, 다갈증, 다음 요런 3다 증상은 그때도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당시 약초 중에서 갈레가라는 약초가 있어요. 콩과 식물의 약초라고 하는데 이 약초가 다음 다갈증이 좋아지더라, 다뇨가 좀 줄더라 라는 게 보고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갈레가라는 식물을 민간에서 약초처럼 이렇게 써왔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것이 이제 1920년대 근대의학이 태동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서 양약도 발전하고 약동학, 화학 이런 것들이 이제 막 개발이 되면서 이게 갈레가라는 이 약초의 어떤 성분이 당뇨에 이렇게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일까라고 이제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하겠죠. 당뇨에 효과가 있는 것 같아, 혈당을 낮추는 것 같아 라고 하지만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것이 정확하게 뭔지는 이제 명확하게 구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1970년대까지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어떤 갈레가라는 식물의 어떤 성분이 분명히 당뇨라든지 이런 거에 효과가 있는 건 같은데 정확하게 뭔지를 모르겠다는 그 애매한 상태에서 계속 시간이 흘러온 건데 과학자들이 그걸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연구를 해왔던 거예요. 그 상태에서 이제 더 이상 약을 진전시키지 못하고 답보 상태로 또 시간이 흘러갑니다. 1990년대 초반에 이르게 돼요. 그러면서 짜잔 하고 센세이션한 이제 뉴스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타임지의 표지 그 사진으로 메트폴민이라는 약이 실리게 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 약의 이름이 글루코파지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약이 개발됨으로 인해서 메트폴민이라는 것이 당뇨 치료에 있어서 새로운 기원을 열었다라고 하면서 대대적인 어떤 이제 이슈, 전 세계적인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1990년대 이제 후반에 이르게 되면은 미국에서도 굉장히 사회적으로 당뇨가 심각한 문제가 돼요. 비만 인구도 급속히 늘어나게 되고 당뇨로 인한 그 사회적인 어떤 비용, 건강의 어떤 상실 이런 것들이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뇨 치료의 어떤 새로운 계기가 필요했던 그 상황에 짜잔 하고 등장하게 됐던 것이 메트폴민입니다. 물론 그때 당시 당뇨 치료에 있어서 혈당 강화제라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왜 메트폴민이라는 이 혈당 강화제라는 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약이 간절하게 필요한 상황이었느냐? 그것은 혈당 강화제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그걸 한번 따져봅시다. 혈당 강화제라는 건 말 그대로 강제로 혈당을 낮추는 약이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낮추느냐? 이 약을 먹게 되면 먹은 그 신호를 바로 췌장에다 주게 되고 췌장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인슐린을 한 번 더 쫙 짜서 혈액 속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즉 강제로 췌장의 베타세포에서 인슐린 분비를 자극시키는 약이 바로 혈당 강화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금방 생각해 보시는 게, 내가 공복이든 식후든 상관없이 일정 부분의 약을 먹으면 혈당을 떨어뜨리겠구나, 강제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저혈당을 유발시킬 수도 있겠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당뇨에 있어서 치료의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가 차라리 고혈당 10번이 저혈당 1번보다 낫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당뇨 환자에 있어서 혈당이 높은 것도 문제가 되지만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돌연한 저혈당은 심각한 당뇨의 그 위험성을 초래한다는 거예요. 특히 심혈관 질환에 매우 위험한 이벤트를 초래한다. 그래서 당뇨 치료에 있어서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가 저혈당에 빠지게 하지는 마라, 이거거든요. 그런데 혈당 강화제는 그럴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겠죠. 자, 두 번째, 이 혈당 강화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말이 달리고 있는데 말이 점점 지쳐가고 있어요. 말을 더 빨리 가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채찍을 한번 딱 때리면 되겠죠. 그러면 순간적으로 말이 더 힘을 내서 나갈 거잖아요. 이게 바로 혈당 강화제거든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과연 얼마나 갈 수 있을 것이냐, 문제가 되겠죠. 지친 말에 채찍을 때리는 효과니까. 당뇨병이라는 게 결국 췌장의 문제가 병이 들어서 약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약을 오래 쓰게 되면 췌장의 기능이
점점점 줄어드는 문제, 즉 약의 내성에 대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즉 같은 효과를 보기 위해서 초반에는 이 약을 썼을 때 아주 적은 양으로도 강력한 혈당 강화 효과, 빠른 혈당 강화 효과를 보이지만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이 약을 계속 쓸 때 용량을 조금씩 더 올려줘야 되는 문제가 있고, 궁극적으로는 췌장이 넉다운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한다는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겠죠? 또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이 혈당 강화제는 인슐린을 계속해서 많은 양의 인슐린이 나오게 하기 때문에 인슐린 자체의 부작용 중에 잘 알려진 체중 증가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이런 핸디캡들이 있다 보니까 당뇨라는 것이 한 가지 약제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거구나 라는 문제에 봉착을 하게 됩니다. 어떤 대안이 있으면 좋을까? 그때 등장했던 것이 바로 메트폴민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메트폴민의 장점을 좀 설명해 볼까요? 메트폴민 첫 번째가 췌장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즉 메트폴민의 작용 기전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간 안에서 포도당이 생성되는 것 그 자체를 지연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혈당이 높은 게 문제가 되는 당뇨에 있어서 당뇨가 혈당이 높아지기 전 단계에서 미리 당 부하를 줄여주는 거거든요. 이게 가장 핵심적인 효과예요. 그러다 보니까 췌장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췌장에 무리를 줄 이유가 없는 거죠. 바이패스 하는 거니까. 즉 혈당 강화제와 서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약이 되는 거고요. 그 효과뿐만 아니라 이 글루코파지, 즉 메트폴민은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장에서 소화가 돼서 간으로 가는데 이 다당류 탄수화물들이 그 과정을 약간 지연시키는 효과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장에서 간 쪽으로 넘어가는 그 단계에서도 또 한 번 1차적으로 당의 부하를 줄여주는 거거든요. 그럼 요거만 있느냐? 알고 봤더니 또 하나 장점이 있는 거예요. 가장 큰 장점 중에 또 하나. 장기적으로 사용했을 때, 메트폴민은 용량을 높여서 사용했을 때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장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인슐린의 저항성을 개선시켜 준다라는 거예요. 인슐린 저항성이 뭐냐? 당뇨병의 중요한 기전 중에 하나가 췌장이 비실비실한 것도 문제가 되지만 기왕에 나왔던 인슐린조차도 말초 조직에서 당을 이용하는데 이 인슐린의 작용을 방해하게 하는 거예요. 유리지방산, 즉 내장 비만에서 분비되는 자유지방산들이 이 인슐린의 기능을 되게 못하게 하는데, 메트폴민을 오랫동안 고용량을 꾸준히 썼더니 인슐린의 저항성이 개선된다는 거예요. 즉 같은 혈당을 조절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슐린의 양을 줄여준다는 거거든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장점입니다. 또 하나, 이제 또 부수적인 거지만은, 체중을 좀 감량시켜주는 효과도 있는 것 같다. 자, 지금 이해가 되셨죠? 이 메트폴민이라는 약이 기존에 있는 혈당 강화제 대비 굉장히 상호 보완적인 입장에서 훌륭한 효과들을 가지고 있다는 게 알려진.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면은, 창이라는 게 있으면 방패라는 하나의 또 무기가 생긴 거예요. 그래, 이 두 가지가 같이 만남으로 해서 당뇨 치료에 새로운 기원을 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질문. 아까 알약이 커지는 거랑 그거랑 그런 효과랑은 무슨 상관이에요? 거기에 이제 답변을 드려야 되겠죠? 여기서 답변이 나갑니다. 이 메트폴민이라는 약은 우리 몸에서 다양한 당뇨에 관련된 효과들을 보기 위해서는 작은 용량으로는 효과를 못 보는 거예요. 이게 용량이 어느 정도 축적되고 누적되면서 점차 단계적으로 용량이 올라갈 때 그러한 효과들이 단계적으로 천천히 발휘돼서 나온다는 거예요. 서서히 몸에서 이 약을 받아들이도록 해라. 그래서 500으로 올리고 500도 별 문제 없네? 그럼 750, 850 올리고 1000으로 올리고, 그래서 심지어는 최근에는 당뇨학회에 있어서 이 메트폴민이라는 약은 내가 먹을 수만 있다면, 별다른 문제만 없다면 천천히 용량을 증량시켜서 하루에 2000mg까지 용량을 증량시켜라 라고 그것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용량이 올라가는 단계에서 뭐 어떤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순차적으로 올리라고 하느냐 궁금하시죠? 네, 바로 가장 흔한 부작용이 위장관 장애예요. 흔히 말하는 GI 트러블이라고 하는데,
이 약이 이제 들어온 음식물이 장에서 소화돼서 몸에 흡수되는 과정에 그 과정을 지연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약을 처음부터 바로 이렇게 알약이 작은 단계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이렇게 고용량으로 올라가게 되면 중간에 메스꺼움, 오심이라고 그러죠. 소화불량, 부글거림 이런 것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환자분들이 당뇨약 먹으러 갔다가 딱 약을 처음에 먹었는데 약 먹고 나서 막 미식거리고 막 속이 부글거리고 소화가 안 되고 막 체기가 있는 것 같고 그러면 그분들은 이 약에 대한 거부감이 딱 생기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나 약 안 먹을래 이렇게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분들의 복약 수능도를 증가시켜 약을 중간에 드롭시켜서 임의대로 포기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순차적으로 올려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순차적으로 용량을 올려나갔을 때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은 충분히 올려줘라. 그러다 보니까 알약이 커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즉 알약이 커진다고 그래서 약이 세다고 그래서 용량이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그것이 약이 세다, 독하다는 개념이 아니라 당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혈중 유효 농도를 충분히 올려줬을 때 이 약의 본질적인 효과가 나온다는 것 때문에 용량이 커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세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용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두 번째 원인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알약이 커지는 원인 중에 하루에 약을 먹을 때 한 번 먹는 게 좋겠어요? 두 번, 세 번 나눠서 먹는 게 좋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새 당뇨 있다고 하더라도 현대인들 되게 바쁘잖아요, 생활이. 그때 끼니마다 약을 챙겨 먹고 하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복약의 편의성. 복약의 편의성은 뭐하고 연결되냐면은 이 약을 내가 평생 동안 꾸준하게 약을 빠뜨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먹을 수 있다는 거와 연관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복약의 수능도라고 합니다. 이 수능도를 높이는 데 있어서 약물의 복용 횟수는 약물의 크기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새는 서방적으로 나와요. 서방적이라는 뜻은 뭐냐면은 유효 성분이 있으면 유효 성분이 한 번에 먹었을 때 위나 장에서 녹아가지고 한 번에 싹 풀어져서 다 흡수돼서 끝나는 게 아니라 위에서 조금 넣고 또 코팅을 또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제 코팅이 벗겨지면 거기 코팅해서 방출이 되면서 또 이제 12장에서 좀 넣고 소장에서 넣고 순차적으로 용해되어서 나가게끔 하면서 그때마다 조금씩 그 유효 성분이 방출되어 나오도록 하는 그런 제형 기술을 우리가 서방정 기술이라고 합니다. 이 서방정의 장점은 한 번 아침에 한 번 먹었을 때 저녁 때까지 쭉 24시간 유지될 수 있게 한다는 장점이 있는 거예요. 단점 물론 있죠. 바로 알약이 좀 커지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포장을 여러 겹 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포장을 여러 겹 함으로써 한 번에 확 녹는 거죠. 우리가 속방정이라고 하는데 속방정 형태에서 문제가 되는 위장관 장애 이런 것들을 훨씬 더 줄여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약효도 오래 갈 수 있게 하는 것. 자, 이해가 되셨죠? 바로 이 두 번째 원리가 이 알약이 커지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약이 크다 그래도 그 내용을 알고 보면은 괜찮은 거구나. 이 약 알약 하나 먹으면 위장장애라든지 이런 것도 덜하고 지금 먹으면 그래도 이따 저녁 때 내일까지 약효가 갈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돼요. 세 번째는 뭐 부수적인 거지만은 이 양들이 두 가지 축이 있어요. 혈당 강화제라는 축과 메트폴민이라는 그 축이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요새는 자꾸 이렇게 하나로 합치려고 해요. 그러면서 그 이후에 다른 신약들이 계속 개발되어 나왔잖아요. 그런 약들도 다 이 메트폴민하고 다 붙이는 거예요. 메트폴민이 얼마나 좋은 약인지 이해되시죠? 교과서에 1차 약제로 써야만 한다. 조금이라도 당뇨에 대해서 안다고 하는 의사라면 메트폴민을 뺀 처방은 생각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이후에 모든 다른 약들이 개발되어 온 약과 궁합이 다 맞는 거예요. 어디다 갖다 붙여도 이 약은 이렇게 까탈스럽고 난 쟤랑 안 친하니까 쟤랑 안 먹을 거야, 쟤랑 안 놀을 거야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약의 특성이 잘 어울린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도 나도 그 신약들이 이 메트폴민이라는 성분에다가 갖다 붙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알약은 하나지만 실질적인 약리 기전은 서로 보완적인 여러 약효들이 이 알약 하나로 표현되어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또 알약이 커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얘기가 좀 어려웠는지 모르겠는데요. 짧은 시간에 많은 분들을 뵙다 보니까
약을 이제 이런 내용을 다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어쩌다가 이제 설명을 못 드리고 이렇게 툭 하고 처방을 하다 보면은 깜짝 놀라서 알약이 너무 큰데 이거 왜 이렇게 큰 약을 주세요라고 질문하는 경우를 이제 경험을 했어요, 실제로. 그러면서 그때 이 약을 어떻게 이걸 설명해 드리면 좋을까? 그러면서 이제 그분들은 알약이 크니까 야, 내가 심각하거나 이거 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라고 하면서 이제 약간 불안해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만족스럽고 또 좋은 약이라는 걸 알게 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좀 시간을 내 가지고 당뇨약에서 알약이 점점 커지는 이유, 실제로도 보면 최근에 당뇨약들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자, 우리 메트폴민에 대한 얘기를 오늘 말씀드렸는데, 다른 건 몰라도 이 메트폴민이라는 게 이렇게 좋은 약이었구나 라는 그런 인식만 가지고 알약이 크다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이나 두려움을 가지지 마시고 오히려 감사한 마음, 친근한 마음으로 약을 드셔주시면 더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 말씀은 여기서 다 끝난 것 같고요. 의학용어에서 플레이오트로픽 이펙트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용어가. 그게 뭐냐면은 다면적 효과라고 우리 말로 이제 번역을 하면 그렇게 되겠죠. 즉, 우리가 어떤 약물이 있을 때 그 약물의 고유한 효능이 알려져 있는데 그 효능 이외에 우리가 처음에 생각하지 않았던 다른 효과들이 조금씩 보고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다면적 효과라고 합니다. 이 다면적 효과를 가지고 있는 약들이 이제 많이 알려져 있죠. 여러 가지가. 근데 그 중에 하나 대표적인 약이 바로 메트폴민이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메트폴민을 그러니까 저혈당의 위험이 없이 안전하게 혈당을 떨어뜨리면서 체중도 좀 줄여주는 것 같고 인슐린 저항성도 개선시키는 것 같다. 체지방도 좀 줄여주는 것 같다. 라고 하는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약이 오래 썼더니 지방간도 좀 개선시키는 것 같아. 또 항산화 작용이 있는 것 같아. 아니야, 어쩌면 암 발생도 좀 줄어드는 것 같아. 등등의 부수적인 효과들이 좀 보고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은 사실 좀 근거가 조금 미약한 부분이 있어서 뭐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고 유튜브니까 좀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자, 오늘 메트폴민에 대한 이야기를 뭐 중원적으로 이렇게 많이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당뇨 치료에 있어서 가장 근간이 되는 이 메트폴민에 대한 약을 좀 이해해 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근데 알약이 왜 이렇게 큰 거야? 라고 하시면 놀라지 마시고 그런 이면들이 있었구나 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놀닥TV 여기서 말씀을 좀 줄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말씀 마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건강한 생활들 하시고 재미나게 사시고 감사합니다. 자, 안녕히 계십시오.